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계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셋, 지금 세 개나 있네요. 이렇게 항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있는 식을 우린 다항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단항식, 지난 시간에 했죠. 단항식 항이 하나 있는 것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이라 그러면은 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덧셈 뺄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요거 이렇게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항식을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덧셈은 그대로 더해주는데 중요한 건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친구가 있고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할 때. 2a 더하기 3b는 계산이 안 되죠. 더 이상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a와 a, 문자가 같고 개수가 같던 다르든 문자가 같으면 덧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다? 먼저 괄호를 풀고, 이건 어디나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괄호를 푼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동류 한끼리, 같은 종류의 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뺄셈은 이 빼기를 잘 분배를 해서 다 덧셈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다항식이 있는데 뺄셈을 하자. 2a 플러스 3b-1에서 a-2b 플러스 2라고 하는 식 전체를 빼주자 그러면 괄호가 붙어 있죠. 그럼 괄호를 풀어주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써주고, 두 번째 a-2b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해서 전부 다 부호를 바꿔줬죠. 마이너스 a로 플러스 2b로,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바꿔준 다음에 그대로 동류항끼리 모아주는데 a는 a끼리, b는 b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a에서 a를 빼서 a가 되고요. 3b에서 2b를 더해서 5b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아셨죠? 자,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첫 번째 2차식이 뭐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에는 1차식을 배웠죠. 차수가 1차인 식이 있지. 근데 2차식은 문자의 차수가 2차인 식이다. 그러면 다항식 중에 문자 차수 2차인지 한번 보자. 3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있는데 x제곱과 x는 서로 동류항이 아닙니다. 덧셈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다 잘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가장 높은 차수 x의 차수가 2다. 이 식의 차수는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식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 다항식에서 문자가 지금 두 개에 곱해져 있잖아요. 제일 큰 차수가 2기 때문에 a에 대한 2차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덧셈 뺄셈을 할 때 똑같습니다. 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x제곱과 x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산은 안 돼요. 덧셈 뺄셈은 안 돼. 그대로 가는데 이 친구랑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요게 x제곱끼리는 동류항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x끼리 동류항이고 상수끼리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 할 때 역시 마이너스 1을 다 분배해서 풀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x제곱끼리 x끼리 상수끼리 묶어주면 5x제곱에서 2x제곱을 빼면 x제곱이 5개 있는 거에서 2개를 뺀 거니까 3개가 남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3x제곱 이렇게 되고 4x에 3x 빼서 1x죠. 1은 생략하고 x, 그 다음에 2 더하기 5에서 7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자. 다음 중 2차식인 것은,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인데 지금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가 2인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4x 더하기 y 둘 다 1차네요. 요건 2차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것은 x표 하자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식이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x의 차수 지금 보니까 2차 맞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 식도 지금 잘 정리가 돼 있는데 x의 차수 2차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보니까 어머 3차이네요. 3차. 요거는 3차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식이 아니다. 그럼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x
제곱 이런 다항식이다. 언뜻 보면 x에 대한 2차식 같지만 2x제곱에서 2x제곱을 뺐기 때문에 없어지면서 얘는 2차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식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요 식은 1차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 제곱이 보이네? 바로 동그라미 아니라는 거죠. 정리를 다 해서 없애줄 거 없애주고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의 최고 차항이 그 차수가 몇 차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복잡한 식을 계산한다. 방법은 소괄호 먼저, 중괄호 다음, 대괄호 순서대로 가는데 이 괄호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소괄호, 그 다음 중괄호. 생긴 모양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건 대괄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서는 소괄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해주고 그 다음 대괄호 이렇게 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괄호 앞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 분배해서 여기 앞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식입니다. 지금은 대괄호는 없고 소괄호와 중괄호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네요. 소괄호부터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 마이너스 1을 분배해서 부호 바꿔줬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소괄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 동류항. x와 5x는 동류항이니까 x에서 5x 빼주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정리를 안에서 해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고 y는 정리 안 되니까 그대로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마이너스 1 분배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역시 다시 플러스 y 써주고 이제는 덧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동류항끼리 묶어서 x끼리 y끼리 계산해주면 2x, 4x, 6x 되고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y 하면 마이너스 2y 해서 정리가 끝이 납니다. 아셨죠? 자,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쭉 다항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소괄호 먼저 정리하자. 그럼 마이너스 분배해서 4x 빼기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분배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로 부호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동류항을 계산해주면 4x 빼기 x는 가능합니다. 3x로 정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그대로.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 실수 안 합니다.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2y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자 6x 마이너스 3x는 3x가 되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2y 역시 3y가 되네요. 이렇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식이네요. 이번에 역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친구들을 먼저 정리를 해줄 건데 소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개 붙었으니까 플러스 1 맞습니다.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자 x제곱은 동류항이 요 괄호 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x와 3x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 1과 1 계산해서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분배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다 곱해서 분배해서 정리해 줄 겁니다. 4x제곱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분배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동류항을 마지막 정리하면 되는데 x제곱은 x제곱끼리 계산 가능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해서 3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들은 계산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정리해주면 정답은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셈을 해보자 한번. 자, 단항식은 아까 말했듯이 요런 한 덩어리 항이 하나인 친구고요. 다항식은 두 개 이상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묶여져 있는 요런 식, 다항식. 요를 곱한다 그러면 곱셈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으면 우리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문자도 같이 곱해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
하나하나 곱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만 곱하는 게 아니고 수만 곱하는 게 아니라 문자까지 한꺼번에 2a를 같이 곱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 2a에다가 4a를 한 번 곱하고 그 다음 2a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번 곱해.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2a라고 하는 친구를 한 번씩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곱셈은 단항식이죠. 어떻게? 2 곱하기 4 숫자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a 하나 곱해주면 a의 제곱. 지수법칙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다 3 곱하면 여긴 지금 문자가 a밖에 없으니까 a 하나, 2, 3은 6 해서 마이너스 6a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전개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항식의 곱을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 이렇게 바꿔주는 이 친구를 바로 전개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친구를 바로 전개식이라고 한다. 방금 이 문제를 똑같이 하나씩 곱해서 곱해주면 이렇게 여기 한번 곱하고 여기 한번 곱해서 정리를 해준다. 이거를 바로 전개라 하고요. 결과값이 바로 결과식이 바로 전개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보자. 그러면 하나씩 곱해볼 건데 뭐를? 요 앞에 있는 다항식이 지금 항이 몇 개인가요? 3개가 있네요. 이 3개의 항에다가 각각 한 번씩 싹 곱하는 겁니다. 누구를? 2x를. 그럼 2x에다가 3x도 한번 곱하고요. 2x에다가 y도 한번 곱해서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 2x에다가 4도 한번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싹 곱하는 거예요. 누구를? 2x라는 친구를.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2x 곱하기 3x는 2, 3, 6하고 x 2개 곱해져 있으니까 x제곱 맞네요.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곱하기 y니까 2xy 요거는 뭐 곱셈 기호만 생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2x 곱하기 4에서 8x 이렇게 써주면 그대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곱해져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3x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각 항에 마이너스 3x라는 친구를 곱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4x에다 마이너스 3x 곱해라. 4. 그 다음에 3y에다 마이너스 3x 곱해라.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x를 곱해라. 자, 마이너스 2번 곱해줬습니다. 주의하시고 하나씩 정리해보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2x 제곱 되고요. 그 다음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다. 마이너스 9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되면서 6하고 x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6x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친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개를 해주자. 곱해서. 그러면 먼저 6x에다가 한번 곱하죠. 마이너스 2x에다가 6x도 한번 곱하고 마이너스 2x에다가 4y도 한번 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x 두 번 붙여서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6을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입니다. 약분하면. 그죠?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4를 곱해주면 역시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리고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xy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과 xy는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끝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엔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에서 단항식을 나눈다.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역수로 뒤집으면서 바꾸는 거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곱하기는 했으니까 하나씩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분의 1이라는 친구를 a에다가도 한번 곱하고 b에다도 한번 곱해서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분수꼴로 고치는데 분수꼴이라는 게 뭐야?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c가 분모로 내려가는 형태 알고 계시죠? 그러면 c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할 수 있고 약분을 한다든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c분의 a에다가 c분의 b를 더한 형태로 계산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xy 플러스 9yz. 자, 얘는 계산이 안 되는 다항식입니다. 3y를 한번 나눠주자 그러면 한 번씩 나눠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은 곱셈으로 바꿔서 3y분의 1, 즉 역수를 취해주죠. 그 다음 곱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곱셈 아까 했잖아. 한 번씩 분배해서 12xy에다가 3y분의 1을 곱했다.
라는 것은 3y로 나눠줬다는 얘기죠. 3y로 나눠주면은 12 나누기 3이니까 4가 되고 y는 하나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네요. x만 살아있습니다. 4x. 이렇게 되고 9yg에다가 3y분의 1을 곱해주면 y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9 약분돼서 3만 남네요. 그 다음에 g, 문자 살아있으니까 3g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분수꼴로. 자,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3y가 내려갑니다. 어디로? 분모로. 내려간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우리 통분하기 전에 통분하면 우리 분모 그대로 써서 통분하잖아요. 통분하기 전으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3y를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약분해서 약분해주면 4. 그 다음에 약분 y 없어지면서 x 살아있고 4x. 그 다음에 3하고 9 약분해서 3이니까 y 하나 없어지면서 3g.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세 개의 항이 더하거나 빼져 있는 다항식 나누기 3분의 4xy 단항식 이런 형태를 해본다. 그러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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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를 해줄 건데 먼저 나눗셈 기호를 곱셈으로 바꿔주면서 분모 문자 뒤집는 역수의 꼴을 취해준다. 자, 요거 xy라는 친구는 4랑 곱해진 형태니까 3분의 4xy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얘를 역수를 취해주니까 4xy가 분모로 똑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분모에 있던 3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역수를 취해준 겁니다. 나눗셈 기호를 곱셈으로 바꿔주면서 역수를 취해준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곱해서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x 세제곱 y제곱에다가 4xy분의 3을 곱한 것, 그 다음에 4x 제곱 y에다가도 한번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8xy에다가도 한번 곱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자. 그러면 12 곱하기, 자, 수 먼저 계산하죠. 12 곱하기 4분의 3 하면 약분해서 339가 되네요. 그 다음에 x세제곱 x 하나 나눴으니까 제곱이 되고요. y제곱도 y 하나 나눠서 분모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y 하나만 남지. 9x제곱 y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숫자 계산하면 4, 4 약분돼서 그대로 3만 남네요. 그리고 x제곱에서 x 하나 나누니까 x는 하나만 남습니다. 그 다음 y는 사라지네요. 하나씩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3x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y 곱하기 4xy분의 3 하면 약분해주면은 xy 하나씩 다 사라지고 2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 3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더 이상 정리 안 되니까 이대로 정답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단항식과 다항식의 혼합 계산입니다. 역시 혼합 계산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정리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듭 제곱. 아까도 얘기했죠.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괄호를 풀어주는데 그 거듭 제곱에 괄호가 있으면 거듭 제곱을 가장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건 다항식 계산할 때 쓰는 그대로 방법입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괄호를 싹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 해주면 정리가 끝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식인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식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거듭 제곱을 먼저 한다 그랬어. 자, x-3y에다가 뭘 곱하냐면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은 누구야? 4x 제곱이니까 거듭 제곱 먼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거듭 제곱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요 4x 제곱이라는 친구를 한 번씩 분배해서 전개해 주면 이렇게 되죠. 왜? 4x 제곱에 x 하나 곱했으니까 x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3y에다가 4x 제곱을 곱하니까 3, 4, 10이 되면서 x 2개 y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나눗셈인데 이것도 나누기 y를 한다는 거는 곱하기 y분의 1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y분의 1 하나씩 하나씩 y를 약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2x 세제곱 y가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y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는 덧셈 뺄셈이니까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자. 지금 동류항이 세제곱 x 세제곱 둘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y라는 친구도 동류항입니다. 계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은 6x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하고 문자 x제곱 y 그대로 붙여주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지금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계산 앞에 거 해주고 뒤에 거 해줘서 한꺼번에 덧셈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하나? 거듭제곱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3a의 전체 제곱은 9a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3 제곱하면 플러스 9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정리할 게 별로 없으니까 요대로 놔두고 한번 쓴 다음에 자 9a 제곱을 이렇게 한 번씩 곱하자. 지금 앞에 있는 덩어리 먼저 하는 겁니다. a에다가 9a 제곱을 곱하면 a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9에서 9가 되고요. 그 다음 a는 하나에다가 두 개에서 지수법칙 하면 총 3개. a 세제곱 9a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한번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b에다가 9a 제곱을 곱해라.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9를 숫자를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18이 되죠. 그 다음에 a는 제곱, b는 하나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나눠줘라 그러면 b 하나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b를 하나씩 약분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하나 약분해주고 얘도 하나 약분해주면 지금 여기 b가 사라졌으니까는 4a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b가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 그래서 a제곱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동류항끼리 정리하자. a 세제곱 동류항이네요. 그러면 9a 세제곱 4a 세제곱 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도 동류항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8a 제곱 b하고 마이너스 1a 제곱 b하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9a 세제곱 더하기 4a 세제곱은 13a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8a 제곱b랑 마이너스 a 제곱b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생략된 거니까 마이너스 19a 제곱 b 이렇게 해서 정답을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